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신기술 쪽에 통신망 설계 위주로 보겠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부분인데 요즘 통신망 설계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술 유형을 보면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시 네트워크에 관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이 키를 잡고 하시고요.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의 종류 및 측정 방법 이상하죠? 백업에선의 필요성, 백업에선 이중화해야 될지 말지, 단독 및 다중화 등 조사, 이게 백업하고 같은 말이죠. 분기회선의 구성의 필요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죠. 파일 데이터의 종류 및 측정 방법, 데이터 내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네트워크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1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 데이터의 종류와 정보 시스템 구축과는 무관하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해주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길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 구축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에 본 것처럼 건물 같은 개념으로 그 안에 어떤 종류의 물건이나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쪽집게 과외에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타기실로 해서 타기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다음에 구매, 조달, 시공한다. 설계 전 업무는 기본 계획을 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기본 설계에서 자재라든지 설계서 납품하고 선로상 구성을 검토하고 최저간을 비교해서 실시 설계에서 이제 구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착수 보고하고 기자재 규격에 대해서 작성하고 심의하고 현장 조사해서 구축한다 해서 설계 전, 기본 설계, 실시 설계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은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등에 대한 4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를 하고 설치 구현하고 시험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유지보수한다라는 게 흐름인 거죠.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시 고려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호환성, 확장성, 신뢰성, 보안, 유지보수 등등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 설계 진행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은 타기실 왜 그랬죠? 타기실,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래서 실시 설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 설계, 조사 분석, 기본 계획 등은 사전 조사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 단계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구입, 설치 등이 포함되는 단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구입, 설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 설계, 시험, 구현, 시스템을 구현하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시스템 구현 단계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하고 문서화해서 유지보수한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설계자가 감색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 시스템 설계할 때 유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수신기의 전자 회로가 신호를 검출하여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신의 신호가 충분히 커야 된다. 수신 신호가 충분히 커야 된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신호는 잡음보다 충분히 커야 되고, 페어 케이블이 조밀하게 감을수록 비용은 낮아지고 공간이 좁아지니까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공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건데 성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밀하면은 여기 보면 케이블 간의 상호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가 발생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죠. 감세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밑에 해설에 보면은 케이블에 흐르는 전류상의 유도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보 시스템 분석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새로운 시스템 설계의 기초자를 얻는다.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거죠. 시스템 또는 각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위해 수리 간편성, 정기적인 점검 자료를 얻는다. 그래서 이건 분석이 아니고 이건 유지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에서 전반적인 통신 시스템의 흐름을 보고 어느 게 답이 아닌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전선에 따른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어 기초자료가 얻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조사 단계,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서 유지보수가 개발된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목적에 부합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계로 운영 중의 장애나 노후화에 대한 유지보수가 진행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5번 정보통신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하드웨어 설계 시 운영 유지보수까지 생각해야 되죠. 민원 가능성, 신뢰성, 정기적 물리적 성능.
상식적으로 민원 가능성은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하드웨어 설계의 일반적인 민원 가능성과 거리가 멀죠. 해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하고 호환성, 확장성, 신뢰성, 중복성, 성능을 체크해야 되고요. 전력 부분, 냉각 부분, 보안, 유지 보수, 효율성, 표준성, 호환성 요 등등에 대해서 고려해서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를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6번 정보통신 시스템 기본 설계에서 프로그램 설계가 아닌 것은 여기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인데 프로그램 설계라고 해서 프로그램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 설계, 복합 설계, 데이터 중심 설계, 하드웨어 설계에서 이거는 하드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랑 약간 무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설계는 워크스테이션, 단말기, 서버, 프린터, 라우터, 스위치 등등이 해당되는 거겠고요. 하드웨어 설계는 프로그램 설계와 별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설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비의 기능에 따라 정상 상태를 시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린 유지보수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 프로그램이라 돼 있어서 유지보수 시험 프로그램에서 TMP, 테스트 앤드 메인터넌스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8번 중앙 집중 운전 보존망의 기능이 아닌 것은 중앙에서 집중 운영하는 보존망, 유지보수가 좀 효율적이겠죠. 중앙에서 하니까. 2번 좀 더 효율적으로 고도화된 전문화된 기계 자원을 활용한다. 3번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 4번 통신망의 기술 성능에 대한 원칙을 고수한다. 고수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이건 당연히 답을 4번으로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푸는 것을 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쇄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걸 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서요.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에서 주파수는 V는 F 람다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F랑 V는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그 일반적으로 그 감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속도를 어떤 이렇게 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종이 땡 치면은 종이 이렇게 그 파가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감쇄는 이런 파가 나가면서 감쇄는 속도를 좀 줄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속도는 줄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가 딱 타격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진동을 일으키잖아요. 진동을 일으키고 그 충격성이 어떻게 보면 여기 갖고 있는 어떤 그 질량에 비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파가 나가는 건데 그 파가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파가 이렇게 해서 점점 파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소리가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감쇄를 우리가 보통 킬로그램 퍼 세크 퍼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감쇄는 진동 속도에 비례하고요. 여기서 감쇄 감쇄 상수가 예를 C가 있다 하면은 감쇄는 진동 속도에 비례하고 그래서 진동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에너지의 발산이다. 에너지 발산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에너지 발산으로 되면서 V는 F 람다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진동 주파수가 감쇄는 그래서 진동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V랑 F 람다랑 V랑 F랑 비례하기 때문에 감쇄는 주파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감쇄는 속도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700MHz의 주파수 대역이 있고 지금 만약에 2.1GHz의 주파수 대역이 있다고 하면은 700MHz가 더 이게 그 주기가 좀 더 클 거고요. 2.1GHz 대역은 좀 더 주파수 대역이 이게 짧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주파수가 그 높을수록 회절성이 없다 하고요. 회절성이 없다라고 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좋다, 회절성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우수해서 감쇄가 적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넓게 기지국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감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를 촘촘히 기지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파 대역을 주파수를 다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주파 대역으로 가고 있고요.
이 고주파 대역을 가기 위해서 현재 5G라든지 또는 향후 6G에서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기지국을 아까 얘기한 대로 감쇄가 커서 주파수가 높아져서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촘촘히 세우는 게 한계가 있어서 6G에서는 이거를 저궤도 위성,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2,000km에 서 운행하는 저궤도 위성으로 해서 이러한 그 기지국을 대치하려고 하는 게 현재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